오늘은 후각 수용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후각이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로마는 향이고 이 향을 맡는 거는 후각을 통해서 맡기 때문에 이 후각이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이제 기초상식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요걸 준비해봤어요. 선생님들 이거 지금 딱 보셨을 때 향이 어떠세요? 느껴지세요, 혹시? 이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 나오실까요? 나무 타는 냄새. 나무 타는 냄새. 그리고 이런 정도의 불이라면 우리가 어때요? 약간 캠프파이어 하면서 좀 가까이 다가가 있잖아요. 이 불향을 좀 그 생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향이에요. 이런 정도의 향은.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완전 그 불 나는 게 네, 다르죠? 무서워요. 그죠? 무섭죠? 나는 그리고 무서워요. 엄청 매캐할 것 같고 뭔가 유독가스 같은 그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해서 막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런 불이죠. 마지막 그림 볼게요. 요거는 어때요? 요거? 이거 이제 가을에서 겨울 갈 때쯤 요런 거 주변에 가끔씩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요 향을 맡으면 약간 가을에서 겨울이 가는구나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 그런 약간 매캐하면서도 나무 타는 냄새들 요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후각이 어떤 것이냐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후각은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후각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을 통해서 냄새나 향기를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극이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후각적인 사전적 의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각신경은요, 코와 냄새의 수용체를 뇌와 이어주는 신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각신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 중에 이제 후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식에 있어서 자극이란 공기 중에 녹아든 작은 분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화학 얘기할 때 기억나세요? 분자가 뭐였는지? 물질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을 분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우리 코를 자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후각 작용에는요. 공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을 받아들이는 코 속에 있는 세포랑 그 다음에 그 다양한 냄새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처리하는 뇌가 관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각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분자들은요. 매우 묽게 희석된 양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 코는요. 다양한 화학물질에 반응하도록 특화되어 있는데 수천 개의 수용체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후각은요. 사실은 코라만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알려진 최근 논문이나 이런 지식들로 보면은요. 우리 몸 전체에 후각 수용체가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코로만 향을 맡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마다 각자 고유한 수용체가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신경을 자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막 열심히 설명해도요, 잘 모르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한번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요거는 YTN 사이언스에서 한 후각의 놀라운 힘이라는 동영상인데 요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나중에 찾아서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하는 건 한 4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구재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후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약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냄새를 어떻게 맡고 우리 뇌가 냄새를 어떻게 인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냄새 감각은
동물과 인간의 감각 인지에서 아마 가장 복잡할 텐데요. 후각은 동물의 행동과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원시적인 감각이기도 하죠. 하지만 만여 개의 다른 냄새를 인지하고 기억하는 기본 메커니즘은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후각에 대한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의 귀를 솔깃하게 할 재미있는 후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후각이 어떤 특별한 힘을 가졌는지 알아볼까요? 후각은 아주 비슷한 분자들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학적으로 아주 비슷한 배와 바나나 향을 정확히 다르게 인지하는 것이 그 예인데요. 2004년 노벨 생리학 및 의학상은 오랜 기간 동안 풀리지 않은 후각의 문제를 푼 2명의 미국 과학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콜롬비아 대학의 리차드 엑셀 박사와 시애틀 허치슨 암연구센터의 린다벅 박사입니다. 이들은 냄새를 어떻게 맡는지 분자적 랩에서 증명했죠. 그럼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지요. 우리 코의 윗부분에는 후각 수용체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는 각기 다른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냄새가 코로 흡입되면 냄새 분자가 후각 수용체에 감지됩니다. 이것이 냄새를 맡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모든 후각 수용체는 서로 관련이 있으나 그들의 구조는 약간씩 달라 서로 다른 냄새 분자에 의해 유도되는데요. 각각의 후각 수용체는 한 개의 아미노산 사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각 수용체가 냄새를 인지하면 지단백질이라는 것이 그 냄새를 세포 내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지단백질이라는 것은 냄새라는 화학 신호를 우리 몸속 세포가 인식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활성화된 지단백질은 사이클릭 AMP라는 것을 만드는 AC3 단백질을 활성화하는데요. 사이클릭 AMP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냄새라는 화학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냄새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는 냄새를 맡고 어떤 냄새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약 1000여 개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1000여 개의 후각 수용체로 어떻게 만여 개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의 냄새는 이런 냄새 분자에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분자는 여러 개의 후각 수용체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패치워크의 퀼트나 혹은 모자이크 같은 후각 패턴을 형성하는 조합 코드를 유도합니다. 이 조합 코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각 수용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향기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천 개 이상의 향기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향기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일단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으로 들어보시면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화학적으로 들어온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서 뇌로 간다는 거예요. 뇌는요, 우리가 전기적 신호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전기적 신호로 한다. 뉴런하고 뉴런끼리 연결하는 것들이 전기적 신호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코 안에서 후각부에서 바뀐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식화를 시켜놓은 그림을 보시면 냄새 분자를 일단 맡으면요. 후각 수용체 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열쇠랑 열쇠 구멍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이 후각 망울에서 뇌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열쇠를 열쇠 구멍에 끼우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은 좋은데 이 화학 물질마다 모양이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특별한 열쇠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야지만 이 신호가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향을 맡았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에 있는 신경이 발화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냄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첫 번째 그림에서 봤던 캠프파이어 할 때의 불과 산불이 난 그 매캐한 불과 그게 잦아들고 나서의 그 향이 다 달라요.
그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이 나는 것들은 후각은요,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전에 불을 보셨던 것처럼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불냄새가 나. 그럼 갑자기 어떻게 돼요? 정신이 확 깨져. 그리고서는 어디서 불이 나는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먼저 맛보기 전에 향을 맡아요. 그 아시죠? 반찬 조금 오래됐다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냄새 한번 맡아보고 아 이게 안 상한 것 같아. 그럼 맛을 봤는데 맛이 조금 아니야. 아 그럼 얘는 상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또는 냄새를 딱 맡았는데 좀 이상한 그런 향이 있다. 그러면 아 얘는 맛이 갔으니까 얘는 먹지 말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음식물 냄새들 보면은 그런 냄새들도 아 얘는 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다 이런 특정한 냄새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코 속 후각 수용체는요. 뇌의 가장 오래된 부위이자 감정을 통제하는 대뇌 변형계랑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뇌 변형계라는 거는요. 대뇌 피질, 그러니까 이렇게 겉질하고요. 시상하부 사이 경계 부위에 위치하는 해마라던가 편도체 시상하부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뇌 구조를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향은 개체 유지와 종족 보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 말고도 감정, 행동, 학습, 기억 형성에 관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향과 이 기억이요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선생님들 감정 오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항상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잘 못 맡아보던 건데요. 또는 처음 맡아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양풀이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약 냄새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맡아왔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머릿속에 이미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으면 아 얘는 감초향이구나. 얘는 황기구나. 또는 얘는 뭐 홍삼이구나. 이런 느낌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냥 향을 맡는 순간. 그리고 어떤 허브들을 먹어도 조금 한국 거, 마늘이라던가 뭐 양파 이런 거 먹으면 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 우리가 맡아보지 못한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오일들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뇌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라벤더 향이 다른 사람들은 라벤더 향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라벤더 향 괜찮으셨어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처음에 맡았을 때 좋으셨어요? 네. 저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라벤더 이 향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향을 맡고 나서 아 이래서 라벤더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뇌에서 기억하면서 길이 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특정한 감정하고도 또 이런 향이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갑자기 TMI를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쓰던 스킨 향수가 있어요. 되게 싸구려. 그때 애기 10대 때는 아시잖아요. 그 뭔가 약간 싼 그런 그 스킨 향 이런 거였는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지나가는데 그 향이 나는 순간 걔가 확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뭔가 애틋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킨 향을 맡는 순간에 그런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친구가 뭐 이렇게 그 친구랑 뭘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나가는데 스치듯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그 다음에 그런 감정들, 또 행동 이런 거에도 굉장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후각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로마 테라피를 생각을 해보면 아로마랑 테라피 합성어가 아로마 테라피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혹시 아로마 테라피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향기유. 그쵸? 한기치료. 그쵸? 한기치료, 한기요법, 뭐 이제 우리의 정서를 저기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를 얘기하자면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 이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서 자가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자연 치유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로 얘기하자면 자가 치유력을 높여서 스트레스나 심신의 불균형 상태를 이제 균형 잡히게 만드는 전인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로마가 향기이기 때문에 후각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신호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 기본적인 거를 알고 계신다면 아로마 테라피를 하거나 우리가 에센셜 오일 향을 맡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